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조금 썰렁한 날씨. 어제보다는 체감 기온이 좀 낮고요. 지금 일기예보를 봤는데 대략 기온이 한 3도씨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좀 썰렁하네요. 네. 약간 썰렁한 날씨 오늘. 딱 새벽 딱 울음소리 딱 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씨가 참 좀 그런 게 오늘 낮에는 최고 기온이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교차가 한 15도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건강에 진짜 유의해야 되는 게, 막 어쩔 때는 덥고 하루 중에, 참 어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또 밖에서 좀 계속 좀 걷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너무 차이가 컸어요. 그런 일들이 요즘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이상기온 현상 좀 비슷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뭔가 느낌상 약간 청명한 날씨. 약간 그래도 안개는 꼈어요 또 오늘도. 근데 어제만큼 심하진 않고요. 자, 새벽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죠. 일교차가 크면 기본적으로 좀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에 그래서 잘 걸리잖아요. 물론 감기 자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긴 하지만 그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어떤 면역 작용, 그런 게 잘 일어나 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취약해지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좀 안경 렌즈에 막 김이 서려 가지고 조금 막 시야가 가려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 안경에 안개가 너무 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거든요. 제가 다이소에서 그 김서림 방지 안경 클리너를 샀어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닦으니까 좀 괜찮네요. 김이 안 서리네요 진짜. 그쵸. 이게 한 10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경 클리너, 안경 닦기로 딱 닦으면은 약간 좀 어떤 미세한 물질들로 이제 코팅이 되나봐요, 안경 자체가. 이거 좀 괜찮네요 진짜. 김서림 막 많고 막 이게 일교차 때문에, 일교차가 아니죠. 그거 실내 공기하고 바깥 공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그런 현상. 그거를 딱 이제 잡아주네요.
끼워 하는 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새벽 아침을 맞아줍니다. 네. 아침에 정말 지금 딱 생각해보면 오늘이 39일 차인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짐 걷기에 있어서요.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죠. 아침에 저도 이제 하나의 이제 습관처럼 몸에 배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아침에 딱 일어날 때는 조금 더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 누워 있어봤자 달라질 게 있느냐. 달라질 게 전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달라질 게 있을까? 달라지더라도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겠지.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제 자신을 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그러고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배우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는 김혜자 배우 얘기 많이 했고요. 이정재 배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딱 진짜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은 배우들이죠. 그 배우들이야말로 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어제 좀 김혜자 배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영애 배우, 이영애 라는 또 2000년대에 톱스타가 있었죠. 이영애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이영애 배우 하면 많은 분들이 딱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영애 최고의 작품, 대표작. 딱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맞아요.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거는 근데 극 영화에서 붙여진 게 아니고 CF죠. CF에서 산소 같은 여자라는 호칭이 붙게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90년대입니다. 그거 90년대쯤에 화장품 CF. 화장품 CF로 인기가 대단히 많았죠. 그때도 먼저 데뷔는 그런 상업 광고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그렇죠, 미모도 뛰어나고 연기력도 쌓아가면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출연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대표작 했을 때 우리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죠.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 영화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마지막 편. 복수 3부작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친절한 금자씨 앞에 올드보이가 있겠죠. 올드보이, 복수에 대한 영화. 의외로 첫 번째 작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또 인상적인 복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보셨나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수 3부작이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한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 역할로 그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최고작,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영애 배우를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그 역할. 참고로 드라마입니다. 2000년대 초반쯤이에요. 드라마 초반. 제 기억으로는 대략 2003년입니다. 2003년, 2004년? 그 정도. 뭐겠습니까? 힌트. 왕 전문 배우 한 명 있죠. 왕 전문 배우. 누굽니까? 왕 전문 배우. 왕을 연기하는 전문 배우. 왕 배역을 정말 많이 맡았다.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 배우. 임호 배우 아십니까? 임호 배우. 임호 배우가 여기서 어김없이 또 왕으로 나옵니다. 임금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영애 배우의 상대역. 또 이 당시에 참 진짜 멋있었죠. 한 명 있습니다. 지진이 배우. 지진이 배우. 정의의 수호자. 이 드라마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장금이 대장금 되겠습니다. 대장금. 오나라 오나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니나나. 대장금이죠. 대장금이 워낙에 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대장금이 인기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 이제 시작되던 단계잖아요. 그때 겨울 연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한창 한국 어떤 그런 컨텐츠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던 그 시기에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대장금이 같이 풀리죠. 해외에서.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더빙이 돼요. 그 재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당시에 맞아요. 겨울연가가 진짜 기폭제였죠. 론사마의 겨울연가. 배용준이란 배우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흐잖아요. 바흐. 한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배용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류 1세대. 완전 그 당시에 정말로 그 문을 열었던, 특히 일본에서죠. 배용준 배우는 마찬가지로 각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배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권,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영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장금 이전에도 좀 많은 그런 방송에 출연을 했었죠. 뭐 예능 프로 같은 데도 좀 나왔었고요. 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영애 배우를 좀 알리게 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죠. 공동경비구역 JSA 보셨나요? 그것도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00년, 2001년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JSA도 박찬욱 감독 영화입니다. JSA를 통해서 이영애 배우와 박찬욱 감독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거기서의 역할이 우리 그 공동경비구역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 그 남과 북이 서로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경계를 하는 그 삼엄한 곳,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좀 슬픈 일들도 있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스위스 출신의, 그러니까 중립국이죠. 중립국의 수사관으로 오죠. 중립국 소속 수사관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북한 장교로요, 송강호 배우가 나오죠. 송강호. 그 다음에 신하균. 그때 캐스팅이 거의 레전드급이에요. 생각해보면 송강호, 신하균 배우 북한 쪽 군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한 쪽으로는 이병헌. 이병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김태우 배우, 이병헌, 김태우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으로요. 근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막 이야기, 그게 전개가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예전 그 영화 딱 찾아가지고 VOD나 이런 걸로 한번 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그 한번 다시 뭐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영애 배우가 나왔어요.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박찬욱 감독의 눈에는 이영애 배우의 그 눈빛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영애 배우의 대표작은 사실은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역대 대표작은 가장 이 배우를 알릴 수 있게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다, 그런 연기의 스펙트럼이 쫙 나오는, 그런 연기의 어떤 범위가 막 확장돼 가지고 진짜 이 배우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런 연기다, 그런 연기가 있었다. 대장금 맞거든요. 대장금에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면은 영화보다 조금 좀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영화는 확실히 예술로서 인정을 하는데 드라마는 그 상업성이 더 강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장면마다요, 그런 좀 엄청난 그 약간 카리스마라든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언제냐면 딱 이영애 그 장금이가요, 어린 장금이 시절, 그 다음에 어른 장금이 시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금이가
그 상궁 있잖아요. 수락관 상궁. 자기 어머니의 친구. 그렇게 둘도 없는 어머니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 이런 장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애절한 연기가 있어요. 정확한 적재적소의 연기. 장금이에서 보여준 거. 그 다음에 단호하게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걸어 나가는 장면. 그리고 받아들이는 장면. 본인의 다른 친구들을 위하는 장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나눠서 봐도 진짜 이거 볼만하다. 이 연기는. 네. 지금까지의 이영애 배우의 또 다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연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좀 그런 닮은 사람들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죠. 박찬욱 감독이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2005년쯤 돼요. 대장금은 한 2003년이고요. 2005년경에 2005년 내지 6년 한 요 정도 한 2, 3년 지났죠. 그때 크랭크인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영화가 바로 친절한 금자씨라는 거죠. 친절한 금자씨. 그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는 말이죠, 아주 독특한 캐릭터 아니에요? 캐릭터 자체가요. 거기서 친절한 금자씨가 재밌는 게 약간 관객한테 낯설게 하기 효과 같은 걸 주거든요. 낯설게 하기. 특히 그게 이제 뭘로 표현이 되냐면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거기 목소리가 약간 그 영국 배우 박정자 씨, 박정자 배우의 약간 나레이션 같은. 금자는 어린 시절 철없는 여고생이었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금자가 이 순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의 판단이었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소설로 따지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금자의 막 마음속을 막 표현해주고. 금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생각했다,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딱 그런 나레이션이 갑자기 들리는 순간 전 낯설어졌어요. 그 영화가. 이거 뭐야 이거? 다큐멘터리야? 맞습니다. 최민식 배우도 여기 나왔죠.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죠, 여기서도.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하고는 또 다른 어떤 악마죠, 여기서. 네, 그렇게 나왔고요. 연기가 참 좋았죠.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에도 그 악역을 제대로 소화해야지 그 극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영애라는 배우가 거기서 친절한 금자씨에서 복수의 화신이 되잖아요. 특히 그 장면 기억나세요? 딱
딱 막 기자들이 막 촬영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쳐다보는 그 눈빛. 박찬욱 감독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눈빛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다. 네.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에 사로잡힌 감독, 박찬욱 감독.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영애 배우가 친절한 금자씨에 캐스팅된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대장금이 워낙 강력했잖아요. 대장금에서의 이영애 배우의 그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됐을 때는 언제였냐면 대략 한 2005년, 2006년 이랬던 것 같은데 포스터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포스터. 제일 기억에 남는 포스터가 그거거든요. 그 금자씨 이영애가 그 피로 물들인 것 같은 핏빛 케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얼굴로 세상을 이렇게 좀 흘기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딱 포스터로 보여줬을 때 어이구야 이거 뭐냐, 우리의 그 장금이 맞아?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런 파격적인 부분, 이런 당혹스러움,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형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영애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가 이제 나왔고 공개가 됐고 이미 한 15년, 16년 전에 이제 나왔네요. 와, 우리가 이영애 배우가 연기의 스펙트럼이 한 그 정도다 라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 친절한 금자씨가 그 상영되기 전에, 이미 발표되기 전에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배우를 캐스팅하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이영애 뭐 드라마나 뭐 다른 작품에서 그런 연기 했었어. 그럼 뭐 비슷한 연기 했어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JSA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JSA에서 그런 좀 약간 냉정한 역 하지 않았냐? 아, 이영애는 잘 못 보셨다고요? 그래도 그 영화의 줄기는 아시잖아요. 줄기, 큰 흐름에서 이영애가 어떤 캐릭터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아시잖아요. 최민식 배우가 너무나도 악역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이 영화에서의 이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목표는 최민식을 때려잡는 거다. 거기서 막 여러 다른 배우들 나오잖아요. 막 피해자들 나오고.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충분히 이영애가 자신의 연기로 영화 자체를 끌어가거든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캐스팅이죠. 맞죠? 영화의 줄거리,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신선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친절한 금자씨. 물론 올드보이에서도 그런 두각을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 집중하는 건,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영애 배우가 거기 나오는 게 맞냐고요. 이영애가 친절한 배우, 친절한 금자씨에 맞는 캐스팅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 도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거의. 그건 마치 마더에서 김혜자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 비슷한 거죠. 만약에 배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정반대의 어떤 연기를 하려고 치면 그거 부담일걸요. 부담스러운 일일걸요. 특히나 선한 역을 전문으로 해오던 그런 배우가 갑자기 악역을 한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잔인한 역할을 한다.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연기 변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고 성공을 했죠. 우리는 그래서 이영애 배우를 대장금의 이영애라고도 하지만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라고도 하는 거죠. 이영애 배우의 대표작을 꼽아봐라,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죠? 그거 분명한 겁니다. 이영애 배우의 대표작 말해봐라. 네, 공동경비구역 JSA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마 금자씨와 장금이 그 두 개의 파로 대부분은 나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장금에서의 연기와 금자씨에서의 연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저는 계속 막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연기 변신의 기점이 된 게 친절한 금자씨이긴 하지만 저는 대장금파예요. 장금이파예요. 장금이파입니다. 물론 어떤 극의 흐름에 있어서 그 어떤 주인공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인물에 해당하는, 특히 악역들이 많잖아요. 악역들의 연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말하자면은 딱 우리 마이네임의 이제 한소희가 막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박희순 배우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 중요하듯이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어떤 폐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영애 배우의 액션씬이 어설펐다고요? 액션씬이요? 액션씬이 있었어요? 어떤 액션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액션씬이라 대장금에서 배역이 좋아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 자체의 그런 이제 성과라기보다는, 배우 자체의 연기라든지 이런 성과라기보다는 아예 극 자체가 그런 인기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극이 물론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 사극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경을 딱 떨치고 막 이겨내고 막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루어내는 모습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는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 못해요. 그럼 캐스팅을 왜 하는데요? 그럼 어느 배우를 그 배역에 넣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캐스팅도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큰 부분이에요. 캐스팅 자체가요. 캐스팅도 일종의 예술의 한 영역이에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배역 자체를, 이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거, 그게 하나고요. 그게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그 배역을 생각하면서, 그 배역을 만들면서 해당 특정 배우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 반대죠. 배역 자체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연기자를 이제 고르기도 하지만, 아예 배역 자체를 말이죠, 그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대한 감상, 드라마에 대한 감상, 의견을 말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영애 배우가 그 장금이 역할을 해서 이영애 때문에 그 드라마가 막 성공했다, 이렇게 나는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배우가 그거를 연기를 했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최소한. 아니면 이영애 배우가 거기서 뭔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좀 어울리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 극 자체를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좋았을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해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그거는 배역을 잘 맡은 게 아니고 그냥 그 극 자체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영애 배우의 어떤 성격 연기, 네? 그러니까 장금이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여러 스펙트럼을 보여줬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장금이에서의 그 순수하고 당찬, 예? 그런 이미지에서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로 넘어가게 된 그런 과정, 이거 숙제입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냥 느낌이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화 평론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특히나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로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야죠. 이러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가요? 항상 어떤 토론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느낌만 말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공감이 가면 공감이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상대방은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 역을 했어도 인기가 있었을 거다. 누가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라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영애 배우가 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뛰어난 연기뿐만 아니고 그 어떤 극의 상황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배우가 누구냐는 거죠. 말하자면 친절한 금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애라는 배우보다 그 극에 더 적합한 사람은 또 누구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극에서의 이영애 배우의 문제점을 찾든지, 아니면은 해당 극에서 다른 사람이 캐스팅됐을 때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조화를 보여줬을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해도 좋았을 거라고요? 그거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신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내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김혜자 배우라든지 최민식 배우라든지 이영애 배우, 풍부가 또 좋아하는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배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또 하디슈 또 네네. 우리 또 형님이 이렇게 또 잘 이런 논쟁이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논쟁거리를 던져주신 이런 결과들 때문에 또 핫이슈에 선정도 되고, 우리 이 방송이 이런 좀 약간 토론을 또 좋아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7시 4분, 지금 걸음수로는 총 한 6,000보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근데 조금 이거를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제가 이야기한 경향 자체가 일종의, 저는 영화를 딱 볼 때요, 정말 좀 그 영화에서 어떤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극하고 배우가 잘 조화롭게 이렇게
그 영화 자체를 배우가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진짜 친구를 만난 느낌? 친구. 아니 김혜자 배우하고 또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죠. 김혜자 배우, 제가 어제 이제 또 형님이 김혜자 배우의 예전 뭐 그런 출연작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쭉 찾아보긴 했는데 조금 그런 어떤 내면 연기 같은 거 나왔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 연기, 그러니까 내면 연기 자체도 잘하는 배우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영애 배우가 그렇게 좀 많이 연기 활동은 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어느 한 또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김혜자 배우도 연기 활동이 요즘 아직도 좀 하고 있나요? 많이 하시나요? 그분도. 김혜자 배우도 좀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이렇네요. 딱 형님은 약간 김혜자 파고 난 이영애 파잖아요. 물론 김혜자 배우도 저도 엄청 좋아하는 배우예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김혜자 배우 진짜 우리 영화계의 드라마계의 큰 언니, 진짜 왕언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김혜자 배우가 좀 제발 좀 봉준호 감독하고 다시 한번 영화를 찍자. 네? 봉준호 감독께서 좀 러브콜을 해주셔라, 차기작으로.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호 감독이 다시 한번 김혜자 배우를 캐스팅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습니다. 김혜자 앤드 최민식.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90이 넘었어요. 라스트 미션 제작할 당시에 나이가 90이었습니다. 물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편히 쉬게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관객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계속 영화 좀 만들어주세요. 네, 감독님, 김혜자 배우한테는 배우님 제발 좀 영화 좀 만들어주세요. 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7시 9분이 됐고요. 아까보다 많이 환해졌고 안개가 좀 오늘은 좀 거쳤네요. 거친 날씨고 계속 저는 날씨가 오늘은, 어제는 햇볕이 쨍쨍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뭐 사실 그늘 밑으로 안 가면은 그냥 여름 날씨 비슷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은 약간 구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선선한 날씨, 걷기 좋은 날씨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우리 형님 뭐 최민식하고 마동석 이렇게 좋아하시죠. 약간 상남자 좋아하시는. 예? 그 다음에 막 그 강력한 어떤 남성적인 어떤, 예? 그런 연기 좋죠. 저도 마동석 배우 좋아해요. 이번에 그 마블에서 제작한 영화 그 나오잖아요. 예? 세금을 줬다고요? 왜 그렇지? 그래요? 운영자 세금인가? 아니 뭘 하셨다고. 이거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 운영진에서 뭔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혹시 편의 시계, 아 그래요? 혹시 편의 시계 해드려야죠. 이거를 혹시 약간 좀 대드립 같은 걸로 본 거 아닌가? 그거 아닌데 진짜 그냥 좀 연세 많으시니까 좀 편안하게 지내게 좀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그렇네요. 자, 지금 좀 들어오신 우리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채팅은 안 치시지만 지금 몇 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와 추천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네. 보통 걷는풍부 방송은 걸으면서 영화 이야기 많이 하는 방송입니다.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네임, 그 한소희 배우의 연기, 마이네임을 또 감명 깊게 봤죠. 그리고 우리 레전드 배우들 또 많이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만약에 시간 되시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죠. 우리 삘 형님과 어떤 배우에 대한 논쟁. 예? 졸지에 이게 갑자기 이영애 vs 김혜자, 김혜자 vs 이영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7시 13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걸음수로 거의 한 7,000보 됩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걷는풍부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풍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